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피할 수 있었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2019년 5월 23일이니까 꼭 10년입니다. 10주기, 10년이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한 지가 10년이 됐는데요. 저 풍수가로서는 무척 아쉽죠. 제가요, 이미 그 사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요시사예요. 일요시사 2009년도 5월 7일날 일요시사 694호의 일면에 이렇게 먼저 있습니다. 보시죠. 보이시죠? 네. 일면에 보면은요, 현지 동행 취재, 풍수가 박민찬이 본 봉하마을 노무현 사저터 하고요. 묘지에 집 지어 폐가 망신 자초, 묘 이장하고 지은 집 저승사자와 동거하는 꼴, 대통령 끊어져 조기 명예 추락, 음택지 영향받아, 이렇게 일면에 분명히 2009년도 5월 7일자 일요시사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제가 감평을 하고 그러니까 사망하기 보름 전에, 정확히 보름 전에 이 기자하고 가서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아유, 이게 잘 보이시죠? 묘터 위에 지은 집, 이게 웬일? 묘터 위에 지은 집, 이게 웬일? 이렇게 해서 이 기사가 양면에 이게 다 나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현장도보 봉하마을 사저 살펴보니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로 옮기고 각종 구설수, 대통령 끊어져 명예추락, 빨려고 음택지 영향,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제가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미 그 터가 묘지에다가, 묘지도 뭐 한두 기가 아니라 뭐 15기인가 이장을 하고 거기다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풍수는 두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음택, 양택. 음택은 음기를 활용하는 거고, 양택은 양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사는 양택을 음지에다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음지에다가 집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택은 양기를 활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택지에다가 묘자리에다가 집을 짓고 살게 되면 이런 흉사가 나는 것입니다. 음기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이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그 음택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런 비혼을 당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추락이라는 자체도 또 이제 각종 구설수라는 거, 이런 것도요, 다 나쁜 영향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예로부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 지고 3년 나기 어렵다고 그래요. 응?
이사가서 3년 나기 어렵다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그만큼 집터에서 흉한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이미 예언한 대로 풍수가로서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적어댔다는 거,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2009년도에 이걸 기사를 먼저 안 보냈으면은 끝나고 난 되면 뭐 소용없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 나가고 보름 있다가 5월 9일 날 기사 나가고 나서 5월 23일 날 그 일이 터졌으니까 14일 보름 있다가 그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의문 가는 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뛰어내렸으면 왜 시신에서 뭐 피가 흘러야 되는데 피가 안 나왔다는 거 아니야? 피가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뛰어내렸던 누가 타살을 했던 간에 그것은 이 풍수의 영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을 제가 이런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다는 것까지 제가 예언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것도 일요시사지입니다. 2002년도 11월 10일 356호의 기사가 실린 겁니다. 자, 보시죠. 여기 노란 줄 침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작, 현모, 훌륭한 명당, 왕터로는 기운 약해 이렇게 씁니다. 노무현 후보의 조상묘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생가 가까운 곳에 있다. 풍수연구가 박민찬 씨는 봉화산 줄기에 자리 잡은 부모의 묘가 세간에 떠도는 소문보다 훨씬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평했다. 박 씨에 따르면 노 후보 부모 묘의 방향은 계좌 정향, 묘지를 왼쪽에서 감싸는 청룡과 오른쪽에서 감싸는 백호가 좋은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좌청룡 우백호 양쪽에 큰 인물이 난다는 귀성이 2개씩이나 있다. 단 귀성이 약한 게 좀 흠이다. 제가 이렇게 했고요. 묘지 앞 가까운 곳엔 주작에 해당하는 산이 버티고 있어 묘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단 묘지가 산의 정가운데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 장남보다 차남 가운데 큰 인물이 나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맞잖아요. 노무현 차남이잖아요. 이분이. 특히 묘지 뒤쪽에 현무가 급강하, 묘지를 크게 뒷받침해주는 형상을 하고 있어 요즘 단기 필마에 노무현 후보가 여러 세력의 도움으로 강력한 대선 레이스를 펼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노 후보의 경우 부친이 1980년에 사망하고 모친이 1990년 말에 사망함으로써 다른 대선 후보들에 비해 묘지를 조성한 시간이 짧은 편이다. 이는 주작에 해당하는 묘지 앞에 산이 가까운 곳에 있고 뒤쪽 강한 현무의 힘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할 때에 당대의 발복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따라서 박 씨는 대선 후보들 가운데 노 후보가 조상의 기운을 가장 빠르게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박 씨는 노 후보의 묘지를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 나올 자리는 부족하다고 평했다. 물론 그 묘지는요 대통령 나올 자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다른 후보보다 가장 낫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후보보다 낫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 묘토로만 봐서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와 같이 제가 최초로
이 노무현 당선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2년도 11월 10일 날 나간 거니까요. 11월 18일 날이 대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월 18일 날이.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미 이거 조상묘를 가서 보고 제가 된다라고 거의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해창 이번에 자 보세요. 여기도 밑에 노란 줄 있죠. 자 이번에 조상묘를 가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금오산 혈맥 끊겨 명당 상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보니까 금오산의 혈맥, 그 금오산이라는 게 귀인을 아주 강력한 귀인, 그러니까 인물을 배출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 귀성이 있었는데 그 귀성의 맥이 끊겼단 말입니다. 도로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린 거죠. 그때에 그 간평을 했을 때에 그 이해창 후보의 종친회에서 같이 제가 간다 그러니까 다들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요,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글쎄 저는 이 묘지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이랬더니 전국에서 다른 지관들이 그리고 많이 왔대요. 많이 와서 보고 다 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간평이고 제가 보는 간평은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잘라서 그랬더니 거기에 종친회 그 분들이 하는 소리가, 그때 제가 이게 2002년도니까 벌써 지금 17년 전 아닙니까? 17년 전이면 상당히 제가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리고 또 젊어 보였어요. 나이가 어려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친회 사람들이 저 안 듣는데 한 얘기인데 제가 들은 거죠. 젊은 자식이 뭘 하느냐고. 이렇게 숭숭 대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존심 상하잖아요. 저 나름대로 풍수에 그래도 도선 풍수를 전수받고 그 풍수에 나름대로 정확하다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이해창 총재님 보고 한번 하시려고 그러면 오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결국은 다 안 됐잖아요. 그분이.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이해창 총재가 그 참모들하고 또 주변에서 도와줬던 분들하고 종친회 다 모아놓고 이제 수고들 했다는 격려도 이제 하면서 그 운명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종친회에서 그 회장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민찬이라는 사람이 가장 나이도 젊은데 그 사람 하나만 안 된다 그랬다. 다른 사람은 다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 하나만 안 된다 그러더라. 이제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창 총재가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좀 만나보자. 뭐 이렇게 해서 그때 특보 중에 이흥준가 그분이 계세요. 연락이 왔습니다.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그 집으로 제가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얘기했죠. 운명에 대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되시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한인웅 여사가 저를 보고 그러면은 그때 강력한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욕을 했어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하시려면 오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집에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그 어머님이 그때 생전에 계셔가지고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10월 25일 날 장례를 모셨는데 제가 참여를 했었죠. 자, 이와 같이 이해창 후보는 제가 안 된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사실대로 풍수학적으로 정확히 맞았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된다라고 이미 이게 다 기사가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제가 얘기한 게.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은요 주간 동화가 있습니다. 주간 동화 보이시죠? 여기에 주간 동화에 그 안 기자라는 사람이 이 기사를 썼는데요. 김디구 교수가 이걸 정확하게 본 것 같이 썼어요. 물론 봤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언제 나온 거냐면 2002년도 12월 26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366호 주간동화 366호고요. 2002년도 12월 26일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이 기사가 나온 건데요. 제가 여기에 이해창 후보 금호산 혈맥 끊겼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김 교수라는 그러니까 이제 김두기 교수를 이제 기사를 써준 거예요. 이 주간동화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이해창 후보의 선영에 대해서는 금호산에서 선영으로 이어지는 지맥을 도로가 차단하는 바람에 명당의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오히려 선영이 배반의 땅이 있기 때문에 조상묘의 덕을 보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금호산 줄기가 끊겼다라는 그 말을 먼저 기사로 나왔는데 이거를 그 후에 이것도 대선이 지난 다음에 이 기사를 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지금 많은 풍수가들이 저를 따라 사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이 김두기 교수가 풍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오해를 해서 제가 나중에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들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령 청계천 문제도 저는 이미 근거가 다 있어요. 2005년도부터 기사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40여 회 보도가 됐어요. 이거를 국회 기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2012년도에 캐도남마 가서 캐도남마 박정진 거 가서도 얘기를 했고 말입니다. 청계천이 개복되면 나라 망한다는 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때는 말 안 하더니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청계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허경영이 이 사람도 청계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자세히 모르는 사람은 허경영 이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한 걸 내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로다가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바로 뭐냐? 풍수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풍수의 위력. 풍수의 영향은 인간사, 세상사, 흥망성쇠 등등 모든 것에 다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수를 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는 그 영향은 조금 10%입니다. 10%. 그래서 오늘 노무현 대통령 10년 10주기에 오늘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말 그 풍수에 대한 강력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는데 이게 풍수였기 때문에 이 위기부터 우리가 지금 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수를 다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다가 제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잘 보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저하고 같이 힘이 되니까. 그런데 저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어떤 많은 풍수가들이 같은 논리를 피고 주장을 해야 같이 이게 힘이 되는데, 저만 외톨 차원이 다르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힘이 안 받아요. 그리고 훌륭한 풍수가들이 많아야 나라가 발전하고 우리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솔직히 저는 풍수에 100m를 지금 꼬링하고 있는데, 지금 풍수에 지금 기본도 안 된, 기초도 없는, 상식도 없는,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10%에서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어린애 수준이 100m 꼬리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계속 물고 늘어지고 막 이러는데요. 이러지 말고 정말 학자라면 말입니다. 나라 살려야 되고 정말 진정한 풍수학자라면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같이 연구하고. 그래야 서로 같이 그 사람의 인격도, 이 풍수도 같이 논리를 표현한 힘이 또 되는 건데, 제발 그래서 많은 그 풍수가들이 좀 같은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노무현 대통령 죽음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터에서 안 살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념관이나 기념관이나 어떤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서 안 들어가서 잠 안 자고 했으면은 그런 일은 안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그래서 풍수가로서는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 10년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또 옛날 생각이 나서 오늘 기사를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